계속해서 여야 반장 큐 시간인데요. 정치권 이슈를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정치권,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집안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대선 주자들의 부인들도 본격적인 내조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회 야당 반장인 정치부 이정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명락 대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두주자인 윤석열 이 대선 캠프와 지도부사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집안 싸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먼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말이에요. 네, 이거 많이 듣던 음악이죠. 서순환 하청일의 동물농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주제어를 저희가 이제 뽑아봤는데요. 첫 주제어, 동물의 왕국입니다. 네, 예.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은 최다성 중진이죠. 정진석 의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어떤 얘기를 나왔냐면 정진석 의원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돌고래다. 네,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왜 나온 건가? 하면요, 이 당내에서 대권 주자들을 모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유력 주자들이 불참을 했죠. 이 얘기는 아마 기존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이 정진석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예. 이미 당내 후보 가운데는 돌고래급으로 몸집을 키운 후보들이 있다. 이 후보들을 고등어나 멸치 같은 환경에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면 안 된다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좀 두둔을 한 겁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돌고래와 멸치 모두 우리 돌고래고 우리 멸치다. 그러니까 나는 모두 공정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당내 주자죠.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물고기가 아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사육사가 던져주는 생선을 받아먹는 이런 이제 수동적인 동물이다. 예. 그리고 이 돌고래 진영에 몰려가는 사람들이 당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 결국 레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계속 동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고요. 이 정치권에서 이런 동물의 비유를 해서 좀 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지금 저도 여기 나와서 다루는 만큼 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슈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을 인용해서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때 아닌 동물의 왕국이 벌어지자 정책 행보를 이어가던 윤희숙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것도 내용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좀 동물의 왕국 대선 경선이 이제 그만하자 라면서 이게 모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도 윤희숙 의원이 올린 사진입니다. 고래밥과 멸치 그리고 고등어를 장바구니에 보이고요.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가락시장도 아닌데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공명지조라고 말했습니다. 공명지조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한 몸에 두 머리를 가진 새가 한쪽 머리를 질투해서 동열매를 먹어서 같이 죽었다는 설화라고 합니다. 예. 이 설화를 인용하면서 당내 주자들끼리 서로 다투다간 모두에게 해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공명지조. 네, 이게 여야 정치권 다 주의 있게 들어야 될 그런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보니까 홍준표 의원, 윤희석 의원 같은 경우에 옛날에 숭어, 망둥이 논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동물 논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이 두 사람은 과거 이제 국민의힘 전체 의원 단체 톡방이 있는데요. 이 톡방에서도 동물과 관련한 악연이 있습니다. 이 윤희숙 의원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글을 누군가 올리자 이 홍준표 의원이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실수로 글을 올렸다가 지운 적이 있습니다. 예.
돌고래와 숭어 의문의 1승을 거뒀고요. 그렇네요. 멸치와 망둥이 의문의 1패를 당했습니다. 정치는 물론 말로 합니다. 언행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비유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기분 나쁜 비유는 제대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설치류 동물 레밍을 언급한 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주자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레밍이라는 동물은 약간 집단적인 떼죽음을 의미할 때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요. 예. 네, 이렇게 이 레밍을 이제 끌어들여서 비판을 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이런 캠프에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홍준표 의원이 비판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명단은 이제 뭐 쭉 나열을 해도 헷갈리실 것 예, 같아서 예, 일단 예. 인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캠프에서 먼저 현역 의원 9명을 발표를 했었고요. 예. 여기 이제 윤석열 캠프가 어제 현역 의원 추가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9명이 됐거든요. 현재 9대 9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의원들이 달려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가 전체 102명이에요. 예, 예. 여기서 지금 9명씩을 데려갔으니까 네. 각각 10%씩을 그러네요. 벌써 확보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예. 당내 이제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도 당내 주자 캠프에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개적으로 해라. 예.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보다 명확하게 노선을 드러내라. 이런 취지로 이준석 대표가 허용을 했는데 예. 이걸 허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주자들한테 의원들이 달려가니 당내에 있던 주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섭섭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진인 정진석 의원까지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을 두둔하니 그러니요. 이 홍준표 의원은 예. 그렇게 떼지어 몰려다니다가는 낭패를 볼 거다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오늘 당내 주자죠. 유승민 전 의원도 캠프 구성을 발표했는데 여기도 현역 의원 8명이 8명이요? 참여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약 70여 명은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어느 쪽으로 갈지 그렇죠. 좀 예상이 되는 분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분들도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네요. 좀 있으면. 뭐 조금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밝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제 사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정진석 의원하고 비슷하게 윤석열 전 총장하고 친분은 있지만 고향 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예. 이제 중진이라는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로 계속 좀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보니까 당내 대선 주자와 지도부 간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특히 윤석열 캠프하고 이 당 지도부가 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번 주가 이준석 대표가 휴가입니다. 예. 그래서 잠시 이제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갔고 이준석 대표가 휴가 가기 직전에 이제 뭐 더 문제 삼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일단락되는 문제인데 사실 현역 의원 확보를 두고는 당내 주자들이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내 행사를 하는데 왜 다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요. 좀 의아할 수 있으실 예.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충분한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굳이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받지 못하는 이 다른 주자들의 병풍으로 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당에서 이 대선 주자들의 경선 행사를 마련하는 건 경선을 흥행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겠죠. 지지율이 앞서가는 주자를 따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당내 행사에서 마련된 자리 배치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네네. 한번 보실까요? 네.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 낮은 사람을 잡는 거요. 그거 좋은 거 같아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그 기회를. 네, 이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그렇네요. 지지율 낮은 순서로 대표 주변에 앉아라. 네, 사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굉장히 조심해서 자리 배치를 미리 하지 않습니다. 예. 오는 순서대로 당 대권 주자들이 알아서 이제 적절하게 나눠서 앉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지지율이 높은 분들은 알아서 좀 배려를 해주시고 예. 지지율 낮은 분들이 당 대표 주변에 앉아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이렇게 의견 중에 드러난 겁니다. 예. 당 대표 주변 자리가 왜 중요하냐? 지지율 낮은 분들은 보통 방송이나 언론에 나갈 기회가 적거든요. 하지만 당대표의 발언은 보통 방송에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가 카메라에 잡힐 때 같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쪽으로 예. 배려를 하는 건데 네네. 이런 자리에 윤 전 총장이 굳이 내가 들러리를 서러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의견이 캠프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에 있던 후보들은 그럴 거면 혼자서 레이스를 하지 당에는 뭐하러 들어왔냐 예. 네,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를 의식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당 행사에 불참했거든요. 하지만 좀 차별화했습니다. 그러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지지율을 보면은 상당히 상위권 아닙니까? 윤석열 전 차관은 좀 더 높고요. 네. 그럼 두 주자가 모두 불참을 한 행사가 좀 많습니까? 지금 행사를 2번 정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봉사활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첫 약간 대면하는 자리를 똑같은 마련해. 봉사활동에 안 간 거군요. 네, 봉사활동에 예. 안 갔는데 그때는 부인이 부인이 대신 갔고요.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못 갈 때도 뭔가 이렇게 대표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유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쪽은 그런 이제 연락이 없이 그리고 이제 익명으로 언론을 통해 굳이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커지는 거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예. 윤석열 총장만큼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최 전 원장으로서는 굳이 이렇게 갈등을 좀 예.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각 캠프의 이제 입장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정리해봤는데 가죠. 들어보고 가시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측에서는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요. 네. 그 다른 일정 소화할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의견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견 교환 과정에서 그게 이제 보이콧 요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화가 된 거. 알겠습니다. 당에 새롭게 들어온 식구들이 살림을 키워서 기여를 해야지 물려받을 재산 싸움만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아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정권 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권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가족들이 열심히 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내분도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당내 집안 싸움은 치열한데 예비 후보 부인들은 아주 내조 경쟁이 지금 한창이라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화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 돼. 우리 남편 잘리면 안 돼. 네가 도와만 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삼 일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인생살이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를 만난 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낙연 아내 김숙희입니다. 시장의 고충도 듣고 있습니다. 저 숙희와 연희의 이야기는 연희 숙희. 많이 사랑하시죠? 그냥 친구처럼. 여보, 그동안 알차가 걸려서 이런 얘기하면 당신이 항상 나 아껴, 안 할래요. 그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대권 향한 내조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정치인 안에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시작은
여당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경선 레이스가 조금 일찍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과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나선 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숙희 씨입니다. 화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이 나서면서 좀 더 이슈가 됐는데요. 이 김숙희 씨가 호남에서 이제 2박 3일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앞서 영상에서 좀 보셨죠. 네, 그다음 이어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부인도 이 호남을 찾아서 열심히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을 했습니다. 이 김혜경 씨죠.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사실 지난 2018년 악성 댓글 논란에 해경호 김씨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실 이런 활동을 좀 자제를 했었는데요. 그 김경수 경남지사 장인상 조문을 대신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호남만 4차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은 블로그까지 열었습니다. 연희숙희. 이낙연의 연자와 본인의 이름 수키를 따서 연희수키 블로그를 열어서요. 아까 보신 영상이 거기에 공개된 봤습니다. 영상입니다. 네, 직접 찍어서 공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선 예비후보 부인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건희 씨인데 김건희 씨 아직 공개 행보 안 하죠? 네, 김건희 씨는 공개 행보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직 나설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죠. 그래서 어차피 등장을 해도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할 것이고 그래서 공개석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견 토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게 이 부인 김건희 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반려견 토리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도리도리윤 도리의 리자와 토리의 리자가 돌림자다. 리자 돌림이 생겼다. 그리고 쩍벌남 지적에는 그 이제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는 지적에는 고양이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아빠가 점점 고쳐 나갈 거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캠프에서도 확인을 해줬습니까? 캠프에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은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전원식으로 전원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제 캠프 관계자들도 사실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언급을 해주지는 않지만 누가 어떤 글을 올렸고 누가 어떤 글을 올렸고는 얘기해주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이미지 관리에는 조금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윤석열 전 총장의 정체성이 너무 다르다. 인스타그램은 너무 귀엽고 현실에서는 또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조 경쟁에 가장 불을 붙인 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영 씨입니다. 네, 이소영 씨가 이제 그 남편을 대신해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나서 아까 보신 약간 눈물을 쏟는 동영상이 있었죠. 이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인뿐만이 아닙니다. 그 최재형 전 원장의 가족들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애국가 제창 논란이 됐었죠. 명절에 사절까지 불렀다고? 네, 맞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고 밥을 먹는다라는 이것이 이제 논란이 일자 이소영 씨를 비롯해서 며느리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우린 자발적으로 한 거고. 며느리 성명은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또 큰딸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제 우리 친척들이 장가를 못 갈까 싶어서 올린다 하면서 이 남자 가족들이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올려서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인 거지 그렇게 가부장적인 집안이 아니다라는 이런 걸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 최재형 전 원장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경영이 이미지로만 되는 건 아니겠죠. 너무 감성 정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내실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최 전 원장 정작 최근에 기자들이 묻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죠. 이 좋은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가족들의 홍보에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런 장면도 보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그런 정책들을 좀 상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득하고 전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좀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논란에 지역주의 논란 계속 다투다가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놓고 갈등이 아직도 매듭 지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어는 지사직이 뭐길래로 뽑아봤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낙연 전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공방을 자제하자고 하는 마당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죠. 네, 개인 홍보에 이 경기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사직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밝히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요. 어제 바로 이 두 사람이 약간 화해 아닌 화해를 했죠.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이제 공방은 자제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얘기했죠. 네,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도 환영한다. 뭐 실천으로 하길 바란다고 이제 뒤끝 있는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요. 화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지사직을 계속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친명 지지자들의 이 반발도 굉장히 큽니다. 이 지사직 사퇴를 맨 처음 권유한 사람이 이상민 민주당 경선 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 예. 이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서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들이 중심인데 왜 심판이 그냥 나서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는 말과 함께 이상민 위원장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불편하거든요. 이걸 거론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법적인 사퇴 시한 12월 9일이 되기 전까지 사퇴할 뜻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들어보시죠. 예, 지금 아직 녹취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경선 완주, 도지사 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지사직 유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지사직을 유지하는 거는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다. 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선 완주를 할 거냐 아니면 도지사직을 유지할 거냐라는 걸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대선 경선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강경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경쟁자인 추미애 전 장관, 김두관 의원은 지사직을 사퇴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당내 주자들을 보면 이낙연 지사와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사직 사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전 의원은 현직을 활용하는 게 불만이면 의원들도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두관 의원도 과거에 이제 지사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적이 있잖아요. 경남지사. 네, 그건 또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사직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언급했듯이 사실 경기도 예산이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구분은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홍보비나 업무 추진비 같은 건 대선 주자로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단점도 있습니다. 지사직을 유지하면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에.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뽑아달라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는 지사 사퇴를 선언했잖아요. 이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제주지사직을 유지하려면 제주도에 있어야 되고 대권 행보를 하려면 전국을 다니면서 좀 알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원희룡 지사는 지지율이 좀 저조해요. 인지도도 끌어올려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퇴한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사실 지지율도 앞서고 있고요. 이미 대선에 출마한 후보라는 거는 전 국민이 아마 다 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사직을 사퇴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겠죠. 얼마 전에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전국 투어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어하는 건 가능합니다. 투어하면서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선거운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야의 집안 싸움 아주 자세히 짚어봤는데 월요일이니까 지지율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월요일에 나오는 조사는 KSOI 조사인데요. 박빙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28.4%, 윤석열 전 총장이 28.3%로 막상막하로 나타났습니다. 흐름을 보면요. 윤 전 총장은 일주일 사이에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0.2%포인트 조금 올랐습니다. 아마 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컨벤션 효과가 좀 빠지고요. 최근에 입당 구설에 올랐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조금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미 기자로부터 지금 여야 대선주자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내조의 여왕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